총선 끝난 지 이제 꼭 한 달인데요. 지난 화요일에 정의당 대구시당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과제까지 생각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 달이란 시간이 흐른 만큼 지난 총선에 대해서 더 냉정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총선 시작하기 전에 그때 뵈면서 정의당의 그런 과제 이런 것들 들었는데 다시 또 총선 끝나고 뵙습니다. 네. 성적표가 지역구 선거도 그렇고 비례대표도 그렇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 총선 결과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정당 득표 20% 그리고 2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요. 결과가 한참 못 미쳤습니다. 다만 극단적인 양당 대결 구도에서도 10% 가까운 정당 지지를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건 그래도 정의당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유권자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총선에서 사실 처음으로 군소정당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는 오히려 거대 양당제가 더 굳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에다가 또 앞서 위성정당, 비례용 정당 출연이라는 이 변칙이 있긴 했습니다만 정의당 내부에서는 패인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제도를 바꿔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총선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임명 동의안이 쟁점으로 불거졌었는데 네. 그 당시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에서 후퇴하는 실수를 했더랬습니다. 또 하나는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게 정의당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시민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혁의 과정이었었는데 이 점을 저희들이 시민들께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선거제도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으로 짚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분석을 하고 또 자성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번 총선 목표가 앞서 원내 교섭단체 2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겠다. 근데 정당 지지율도 한 반토막이 났습니다. 목표치에 비해서 9.67%고 지역구는 심상정 대표 단 한 석에 그친 거 맞죠? 네. 그리고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다 고배를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정의당을 비례대표 정당으로 시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인식을 이제 벗어나고 또 지지 세력을 지역에서부터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당선이라는 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대목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했고요. 외부적인 환경을 핑계 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힘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비례대표 의원으로 훌륭하게 의정 활동을 한 현역 의원들까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는 건 저희들로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대목이고요. 이 점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당선을 위한 다른 작전을 찾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당분간은 지역구 당선이 힘들다면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이제 차후에 더 선명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거 전만 해도 사실 준연동형 선거제 정의당이 덕을 가장 많이 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어떠세요? 이거 위성정당 출연으로 제일 큰 피해자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례 위장 정당에 참여했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사실 저희들 당 내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결정이 옳았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대구시당이 총선 직후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었는데요. 응답자 중에 70%가 넘는 분들이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할 수 없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옳았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국 전 장관 임명 동의안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얻었던 학습 효과일 수도 있고요. 비례 위장 정당에 참여했을 경우 국회의석은 몇 석 더 얻을 수 있지만 향후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독자적인 독립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거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성정당보다 더
날카롭게 위장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구글을 잘 사용해야죠. 어쨌든 뭐 피해로 돌아오긴 했지만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다 이거는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정의당은 노동 또 청년 호남 전략을 짜잖아요. 근데 이번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략은 계속됩니까? 사실 이번 총선에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당이 노동 전략을 제대로 펼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뼈아픈 반성과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보고요. 청년 전략은 지금 세대 특성이나 시대적으로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청년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 당이 효과적으로 시민들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활동이 부족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호남 전략은 호남에서 민주당을 대신할 정치 세력으로서 정의당 지지를 호소하고 호남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전국 지지율을 견인하겠다,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호남 유권자들께서 미래통합당의 퇴행적인 정치를 완전히 제압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의 이 전략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오히려 민주당으로 더 지지가 그렇죠. 쏠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의당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존재감이 이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은데 좋아져야 할 텐데 그렇죠? 네. 진보 지지자들도 민주당을 오히려 더 많이 지지하고 또 정당 정체성이나 색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는 그 자리에서 안 나왔습니까? 그제 토론회에서? 네, 저희들 평가 토론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정의당이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그 정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 점이 이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모호하게 하고 정의당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를 시민들께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정의당 혁신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자,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큰 이변 없이 미래통합당이 싹쓸이를 했는데 장태수 위원장님도 서구의 후보자셨습니다. 4.36% 득표를 얻으셨는데 지역구 활동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방송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근데 득표 결과 좀 아쉽진 않으셨는지요? 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지해주신 분들께 오히려 송구한 마음이 크고요.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구에서는 뭐 양당 대결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뒤지는 바람에 대구에서라도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몰표를 줘야 되겠다 이런 유권자들 심리가 반영이 되어서 결과도 그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 활동과 관계없이 좀 나타난 결과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정의당 후보 5명 배출했잖아요. 네,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이제 그 출마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예. 지난 총선에는 사실 한 명의 후보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이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좋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당이 계획하고 지원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 계속해서 지역에서 그래도 당선은 되지 않으셨지만 정치적인 활동 계속 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정치인의 과제는 당선이라는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도 있지만 당선되지 않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까지 저희들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 득표율도 지역에서 6.37% 얻으셨는데 어때요? 예상했던 기대치와는? 뭐 반성해야 될 이것도 뭐 아쉬운 성적표인데요. 부분이십니까? 네. 정당 득표율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들께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대구에서 정의당 대구시당이 최근에 학교 무상급식 이야기나 네.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창조경제센터에서 해고되었었던 청년 노동자들의 구제 문제, 또 생리대 무상지급이나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같은 혁신적인 과제들을 대구시에 제안하고 또 성사시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좀 봐주십사 하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부탁의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이런 목소리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당선을 떠나서 그런 이야기들 계속해서 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번 총선으로 정의당이 좀 얻은 것도 좀 분석을 해보셨어요?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생애 첫 투표를 했던 18세 유권자들 그리고 20대 특히 여성 유권자들에게서 많은 지지를 얻은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투표 연령 인하에 정의당이 앞장서왔고 또 청소년과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던 정의당의 노력에 화답한 거라고 보고요. 20대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정의당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그동안 여성 안전이나 성차별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이슈 젠더에 대해서 젠더 이슈 활동에 대해서 여성들께서 화답한 걸로 보고요. 앞으로 이 새롭게 결집한 지지층들을 더 확장시키고 더 강하게 모으는 과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예, 거대 양당 체제 이번 총선에서도 굳혀진 듯 보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 대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만들어내려면 정의당 같은 또 정당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하거든요. 다만 독자적인 대안과 비전이 있어야 할 텐데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향후 정의당의 과제와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끝으로 좀 듣겠습니다. 네, 정의당은 17일 전국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당 혁신기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혁신기구를 통해서 당이 어떤 정책으로 그리고 누구를 대변할지 정리하고 새롭게 정비하고 진보정당으로의 대안과 비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런 대안과 비전에 조응하는 리더십도 새롭게 형성해서 대표단을 새로 구성하는 조기 당직 선거도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대표도 바꾸고 좀 새롭게 꾸린다 이 얘기시네요. 당대표가 바뀌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의당이 집중해야 될 아젠다를 새롭게 세팅하고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을 대표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할 계획이고요. 대구에서도 이런 활동 같이 하고 동시에 지금 사실 코로나19 민생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된 민생경제 활동, 민생정치 활동에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워진 하지만 또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정의당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